네, 이번에는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얘는 뭐 좀 비교적 단순하죠. 자, 문제를 푸실 때 뭐 유형편에서 파트 유형편이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A부터 읽는 것보다는 B부터 읽는 게 문제를 풀기 유리합니다. 근데 꼭 B가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보기 중에 A, C, B가 답이 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안 된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또 나중에 또 개새끼야 너 때문에 이거 이번 썼다가 틀리지 않지 마세요. 근데 대개의 경우 이제 B 아니면 C로 시작을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제대로 B로 이어지는 거라면 진짜로 글을 읽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B부터 먼저 읽어보는데 이런 연결사를 보고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C로 바로 가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C부터 읽어서 글의 순서를 좀 더 편하게 읽어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글의 흐름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라는 말이 이야기를 뒤집을 거니,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대부분의 잡지들이 정기구독과 광고에 의지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구독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말로 싱글 카피도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사어가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대단한 뭘 줄 거냐면 단서가 되겠죠. further이라는 말은 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게다가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예를 볼 때는 제가 이 8번 문제를 여기다가 갑자기 뚱딴지 같이 집어넣은 이유는, 글을 볼 때 이런 연결사들이 나타나는 걸 주의해서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냥 뽑아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각각의 연결사는 글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앞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추가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보통 이제 추가 첨가 연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further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은 그러면 앞에 것에다가 뭔가 플러스 더하기 하나 더를 하겠구나.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빼버려도 사실 괜찮은 거죠. 주제 요지 제목이라면 앞쪽과 관련된 이야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면 그뿐인 거니까. 그러나는 뭐 얘기할 것도 없겠고요. 예를 들면 같은 이런 연결사를 봐도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하위 진술이구나. 예를 들면 이라는 놈의 특징은 앞쪽에 상위 개념이 있고 뒤쪽에 하위 개념이 있으니까, 사실은 앞쪽에 나오는 상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굳이 뒤를 읽지 않아도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지문은 안 읽을 수 없죠. 이거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이러니까. 근데 글의 주제 요지 제목을 찾는 거라면, for example 아래 나오는 문장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다면 상위 개념에 나오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굳이 붙들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subscription 말고 싱글 카피도 중요합니다 라는 말이 먼저 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냐면, 여기 그 뒤로 내용이 이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면 highly targeted advertising 이라는 말을 갖고 있거든요. 고도로 타겟화된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로 얘네들을 내밀고 있는 거니 B, C, A의 순서로 읽어가시면 되겠죠. 이 유형의 문제를 좀 더 유의해서 풀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제 뒤쪽에 파트 유형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렇게 소비자 잡지는 depend on 이라고 하면 어디에 의지하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잘 되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자,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할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다닐 대학은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죠. 그럴 경우에 노력에 의지하더라고 하면 더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주로 얘는 사람일 때 쓰면 더 좋고, 내년에 다닐 대학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해석하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쪽 해석도 아주 권할 만한 해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대부분의 소비자 잡지들은 subscription이라고 하면 정기 구독이에요. subscribe라고 하면 이 scribe라는 말이 들어가면 쓰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아래쪽이라는 sub라는 말은 어떤 계약서를 놓고 거기에 대한 권한에 이 권한을 가질 것을 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칸에 이름 쓰는 란에다가 서명하는 걸 subscribe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은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그 권한을 가지는 건데, 주로 잡지, 신문 이런 것에 정기 구독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 단어가 쓰이죠. 그래서 정기 구독과 그 다음에 광고에 의지를 하는데, 이 정기 구독은 account for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설명하다라고 일본 뜻을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이 문장처럼 이렇게 뒤에 숫자가 나오면 설명하다보다 차지하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도표 문제에 account for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차지하다라고 해야죠. 자, 그러면 정기 구독이 거의 90%를 차지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정기 구독이 거의 90%를 차지하거든요. 전체 잡지 유통의 90%를 차지합니다. 자, 싱글 카피라고 하면 단권이 되네요. 관권. 우리가 한 부라고 하는 거, 부수라고 할 때 한 부라는 말을 영어로 카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싱글 카피면 한 부, 즉 단권이 된 겁니다. 자, 즉 뭐냐면 가판이거든요. 가판 판매는 그 나머지를 차지하죠. The rest라고 쓰면 얘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가판 판매가 단권 판매가 나머지입니다. 대부분 다 90%는 정기 구독이고 나머지는 단권 판매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싱글 카피 판매도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정기 구독이 무려 90%나 되지만 싱글 카피 판매도 중요한데, 얘네들이 bring in, 들여오네요. 뭘 들여오냐면 더 많은 revenue라는 단어도 자주 나와요. 더 많은 수익을 들여오기 때문이죠. 잡지당 더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subscription 가격이 아주 전형적으로 최소 50% 적거든요. 뭐보다 적으냐면 the price 가격인데, 단권 구매의 가격보다 정기 구독이 50% 이상 싸기 때문에 단권 판매가 수익이 더 커서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further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이 나타나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더하기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게다가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수험생은 없을 텐데, 이 말을 읽을 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는 작은 부분으로 보자면 싱글 카피 판매가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권당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라는 얘기는 뒤로 뭐가 나올 거다? 싱글 카피의 판매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사를 하나하나 놓지 말고 이 연결사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글을 예측해 가면서 보는 게 영어를 잘 읽는, 영어만 그렇겠습니까? 국어 관문과 글을 잘 읽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이제 저런 부사가 나오거나 각종 신호어가 나왔을 때 그 신호어와 관련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읽어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소위 독해라는 걸 좀 잘 하려면 이 필자가 이거 이유가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 없이 쓰지 않았을 거니까 거기에 맞게 뒤에 나오는 내용을 예측해 가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독자가, 이거 잠재적인이라고 해도 좋고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미래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potential이라는 말을 영영사전에서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그럴 것 같은 be likely to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그럴 거라는 거죠. 자, 잠재적 독자들이, 즉 미래의 독자들이, 잠재적 독자들이라고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올바른 겁니다. 자, 뭘 찾아보냐면 explore라는 단어는 뭐 탐구하다, 탐험하다라고 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알아보다, 찾아보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훨씬 더 우리말로 가깝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적인 독자들이 알아보거든요. 새로운 잡지를 찾아보는데, 새로운 잡지를 알아보는데 탐험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자, 만약 뭘로 알아보냐면 만약 싱글 이슈를 사서 자기들이 읽을 잡지를 찾아본다는 거죠. 자, 걔네들 모두 인서트 카드가 있는데 with subscription이 들어있는 인서트 카드가, 즉 정기 구독에 정기 구독 오퍼 제한이 있는 인서트 카드가 are
included니까 포함되어 있죠. 걔네들 모두는요. 걔네들 모두에게는 그 모든 다시요. 걔네들 모두는 이 정기구독 제의가 들어있는 인서트 카드가 are included 잡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당신에게 정기구독을 권하는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일부 잡지들은 그래서 배포가 됩니다. 오직 뭐에 의해서만 배포가 되기도 하냐면 단권 판매 없이 서브스크립션만 있는 이런 잡지도 있군요. 자, 프로페셔널 잡지나 그 다음에 또는 트레이드 매거진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전문지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매거진이라고 하면 쟤는 이제 그 업종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 업종만 다루는. 얘네들은 스페셜라이즈드 매거진이고요. 그리고 종종 발행이 되는데 이 전문가 협회, 프로페셔널 협회에 의해서 발행이 되기도 하고, 얘네들은 주로 feature이라는 건 특징으로 다루다라는 얘기죠. 주로 뭘 다루냐면 고도로 타겟이 정해져 있는 광고를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들이 나타났을 때 아래쪽에 있는 앞에 나왔던 말이 나올 것임을 예상하면서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를 마케팅으로 하고 있냐면 전문 언론인들과 그리고 아주 소수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라는 이 잡지는 이 마케팅이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마케팅을 하냐면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이 극소수의 아주 적은 광고는 뭐냐면 뉴스 단체나 그 다음에 또는 책 발행업자들, 즉 출판업자들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타겟으로 광고를 내는데 이 광고는 전부 이런 사람들의 광고만 실린다는 거죠. 언론인들만 보는 잡지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몇몇 잡지들은 컨슈머 리포트 같은 잡지들은 이 객관성을 향해서 일하거든요. 저 객관성을 추구해서 그래서 광고를 싣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네요. objectivity라는 말이 얘가 명사로 객관성입니다. objective라는 형용사가 객관적인이거든요. 자, 근데 얘는 객관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objective는 명사로 쓰게 되면 목표라는 뜻도 있죠. 또 같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객관적인이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을 때 명사로 쓰이면 이렇게 ITY에 붙여서 객관성이라는 명사를 만드는 거죠. 아주 비교적 뭐 간단하고 좀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보다 연결사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런 연결사가 나타나면 그냥 너무 개무시하지 마시고 연결사를 머릿속에 떠올려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번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쉬워요. 이런 문제 틀리면 대학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문제까지 쉽고 다음 문제부터 다시 좀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히 단순하죠, 그죠? 앞쪽에 딱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전부 다 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고 있냐면 앞쪽에 나왔던 얘기에 대한 실제 사례 진술이 적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래 앞쪽을 정답으로 찾아가면 되게 단순하게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기까지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으면 뭐 이거 뭐 못 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소비자들은 와인을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듣게 되면 더 좋아하죠. 자, 뭐라고 듣냐면 얘가 90달러다. 한 병에 90달러다라는 말을 들으면 더 좋아한답니다. 자, 뭐보다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게 10달러다라고 들었을 때 말이죠. 이 와인은 한 병에 10만 원짜리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와인이 한 병에 만 원짜리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와인을, 비싼 와인을 더 좋아하는데요. 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와인이 더 비싸다라는 저 믿음이 turn on이라고 하면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뉴런을 켜는 건데 in medial 그 orbit frontal cortex에, 이거 지문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전두엽 부분에 이 있는 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커마 찍고 나오는 말은 앞쪽에, 영어라는 언어는 앞쪽에 조금만 새로운 명사가 나타나거나 조금 생소한 명사가 나타나면 꼭 얘를 한 번 더 부연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적히면 얘하고 얘하고는 결국은 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고유명사가 나타나면 거의 100% 써요.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도 그냥 얘네들의 글 쓰는 언어 사용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 결국 그러면요, 앞에 거 알면 뒤에 거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고, 뒤에 거 알면 앞에 거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어디냐면 브레인의 영역인데, 뭐하고 관련이 있는 브레인의 영역이냐면 이 pleasure feelings하고 관련이 있는, 기쁨을,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두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라는 얘기죠. 가격이 비싸다라는 사실을 알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스 태그이 없는 와인은, 가격표가 없는 와인은 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군요. 자, 그러다 2008년도에 American Food and Wine Critics가, 자, 미국의 식품, 그 다음에 와인 비평가들이 되는 거죠. 요 단어 헷갈리지 마세요. critic은 자칫 잘못 보면 형용사처럼 보이는데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예, 비평가고요. 형용사는 critical이라고 쓰죠. 그렇게 쓰면 비평의 비판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잖아요. critical이라고 쓰면 형용사예요. 그러면 얘가 비판의 비판적인이라는 이런 말이 되고요. critic이 비평가라는 명사입니다. 이 American Food and Wine Critics들이, 비평가들이 teamed up이라고 했으니까 팀을 꾸린 거예요. 왜 누구랑 팀을 꾸렸냐면 statistician 이런 통계학자죠, 그죠? 통계학자들하고, 자, 누구의 예일 대학의 통계학자들, 그 다음에 아주 미국인의 아주 유명한 명문대입니다. 그 다음에 couple of Swedish economist니까 두 명의 스웨덴 경제학자들과, 자, 예일 대학의 통계학자들, 그 다음에 두 명의 스웨덴 경제학자들과 팀을 꾸려서, 그래서 to study 연구를 했죠. 그 결과를 연구를 했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까요? 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해석할 때 너무 이렇게 우리는 하기 위하여라고만 해석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부정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 문법책에서 배울 때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배우잖아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는 목적, 결과, 원인, 유조건,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목적도 있고 결과 두 번째 게 있네요.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거지만 이 결과의 용법은 뭐뭐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영어 책 읽으면서 너무 이걸로만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게 이거 있지만 실제로는 얘도 아주 흔히 자주 쓰이며 사실은 대부분 두 가지의 경우는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목적임을 나타내야 할 경우에는 영어권 사람들은 그냥 to를 쓰는 게 아니라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쓰기 때문에 사실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얘도 연구하기 위해서 팀 꾸릴 필요 없고요. 팀을 꾸려서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 되죠. 그 결과를 연구했는데 수천 번의 블라인드 테스팅을 연구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시죠? 눈 가리고 이렇게 맛보는 거. 그래서 와인의 블라인드 테스팅을 연구를 해봤죠. 자, 이 와인은요, range라는 단어는 범위라는 명사 또는 동사로 쓰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라는 말로 쓰는 거니까, 자, 1.65달러짜리에서 150달러짜리까지입니다. 한 병에 이런 와인을 블라인드 테스팅하는 이런 결과를 연구를 한번 해봤던 거죠.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2,000원 정도짜리 와인에서부터 한 17, 8만 원 하는 와인까지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프라이스 태그를 볼 수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뭘 더 선호하냐면 cheaper 와인을 더 선호하더라라는 거죠. prefer이라는 말은 than 쓰지 않고 to 쓰는 거 알고 계시죠? prefer은 A를 더 좋아합니다. B보다 라고 할 때 to 씁니다. 이 자리에 문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놈이거든요. 이거 than 쓰면 얘는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 비싼 가격이 나가는 와인보다 더 싼 와인을 선호하더군요. 막상 이렇게 눈을 가리고 마시게 했더니 아주 고결한 척 했으나 싸구려 와인을 더 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근데 전문가들의 입맛도요. 전문가들의 입맛은 일반인들은 그랬는데 전문가들의 입맛은 어디로 움직였냐면 더 적절한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야, 그래도 꼴이 전문가들이라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얘들은 더 좋은 더 비싼 와인을 선호하더군요. 자, 이제 여러분 같은 입맛은 그냥 싸구려 와인을 와 이게 더 좋은데요 라고 골랐는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좀 더 비싼 와인을 고르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바이어스도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앞에 IM이 부정어가 되는 거고요. perceptible이라는 형용사가 인지하는, 인식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imperceptible이라고 하면 인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차이 없는 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군요.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였습니다. 자, 와인인데요. 10배 더 비싼 와인이죠. 10배 더 비싼 와인. 뭐보다 다른 것보다 10배 더 비싼 와인이 랭크가 됐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고작 7점 더 많이 받았을 뿐인 거죠. 자, on a scale of 1에서 100까지의 스케일이라는 게 바늘, 규모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에서라는 얘기입니다. 1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에서 가격은 10배나 더 비쌌던 와인이지만 점수로는 7점 정도 더 받았을 뿐이다 라는 얘기죠. 즉 가격만큼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9번 문제는 좀 쉬웠고요. 다시 이제 10번으로 돌아와서 얘는 돌아와서가 아니라 10번 문제는 다시 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고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도입 전개 결론 생각해가면서 글의 중심을 좀 잘 잡아채서 읽어보세요. 앞쪽에 전쟁이란 적에 대한 이미지나 개념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하나 보이냐면 아주 중요한 강조의 도구가 하나 보인다 그죠. 자, 그러나 라는 말은 논제를 전환하거나 논리를 전환할 때 쓰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러나 라는 말은 뭘 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면 더 쉽냐면 여러분의 시선을 잡아들이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즉 뭐라는 얘기냐면 아주 만만하게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주 만만하게 강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나라는 말을 배울 때는 역접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역접이긴 하죠. 역접이긴 하지만 그 역접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뭐냐면 강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러나가 들어있는 문장이 이 단락에서 필자가 주장하려는 내용으로 그 기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얘가 그 앞쪽에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이란 이 적에 대한 이미지나 개념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런데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 전쟁에 대한 생각과 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적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을 어떤 추상적인 그리고 단일한 방식으로 얘네들을 생각하는 걸 주의해야 한다라는 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게 이 글의 필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뼈만 남기면 얘가 첫 번째 문장이 될 거예요. 자, 전쟁에서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 에너미에 관한 적에 대한 이미지, 개념, 이게 이 글의 토픽이 됐을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말 것, abstract나 유니폼한 웨이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라는 게 이 글의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죠. 하나만 딱 머릿속에 남긴다면 그러나는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동안에 역접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시선을 끌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았을까? 자, 전쟁이나 적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전쟁이나 적에 대한 이미지인데 그걸요 어떤 추상적이고 단일한 방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기에 그대로 넘겨놓고 있는 거군요. 그럼 보기 1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지문은 여기 나오는 특히 이 정도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되게 어려워요. 그죠? 무슨 말인지. 그래도 글의 핵심이 뭔지 정말 필자의 주장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면 별로 그렇게 어렵게 갈 놈은 아닌 거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보기가 필자의 주장이나 요지를 묻는 문제는 보기가 한글로 나오거든요. 근데 주제 제목이어서 얘가 만약에 영어로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또는 빈칸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자리를 비운다면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서가 남아서 답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자, 이번에는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봐갈까요? conceive라는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명사형 중에 하나가 concept이거든요. 이거 개념이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네요. 자, 그러면 conceivable이라고 하면 ABLE 붙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인데 IN이라는 부정어 붙어서 생각할 수 없는인 거죠. 전쟁이란 생각할 수 없는 거군요. 어떤 이미지나 개념이 없다면 말이죠. 이미지, 즉 개념이 없는 건데 뭐에 대한 이미지나 개념이냐면 적에 대한 이미지나 개념이 없다면 전쟁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겠죠. 자, 적이 누군가에 대한 이미지가 없으면 적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당연히 뭐 전쟁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겠죠. It's the presence of the enemy가 적의 존재가 뭘 가져다 주냐면 의미도 가져다 주고 정당화도 부여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의미도 주고 그 다음에 의미도 그 정당화도 부여하는 건데 지금 이번 문장 it is 강조대수로 돼 있는 거예요. it is 강조대이라는 구문의 특징은 it is 강조대이라는 구문의 특징은 it is that을 빼버리고 나면 나머지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주어라면 it is 강조대에서 빼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동사가 남는 겁니다. 그럼 해석할 때 이 주어를 바로 읽고 동사로 가버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it is 강조대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인다면 이 명사는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목적어를 앞으로 갖고 와서 그냥 도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타나고 대부분이 it is 강조대에 쓴 주어가 나타나거나 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부사는 아무 자리에서나 해도 상관없잖아요. 아무 자리에서나 그냥 갖다 놓으면 우리 it is 강조대 많이 배울 때 나는 어제 그녀를 공원에서 만났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어제나 공원에서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겨우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it is 강조대에서 주어가 나타나면 예의 없이 적의 존재가 의미와 정당화를 가져다 줍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자, 적에 대한 이미지 없이 전쟁이란 건 떠올릴 수 없는 거고 적이 존재해야 그래야 그게 전쟁의 의미도 부여하고 전쟁의 정당성도 가져다 주게 되는 거겠죠.
or follows from feelings of hatred라고 그래서 칼 슈밋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전쟁이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증오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란 전략적인, 전술적인, 그리고 다른 규칙과 그 다음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단어가 이제 전략이고요. 스트래티지가 전략이죠. 얘가 명사는 TGY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전략. 그 다음에 택틱이 전술이에요. 얘가 여기까지 쓰면 얘가 명사입니다. 자, 전쟁이란 자기 자신의,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IC 붙고 A어 붙어서 형용사 된 거겠죠. 자기 자신의 전략, 전술, 그리고 다른 규칙과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 걔네들 모두는 presuppose의 suppose라는 단어가 생각하다, 가정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는 거니까 얘가 전제하다라는 말이 되죠. 자, 전쟁이란 전제하는 겁니다. 뭘 전제하는 거냐면 정치적 결정이 has already been made, 이미 만들어져 있음을 전제하는 거죠. 자, as to라는 말은 뭐뭐에 관해, 뭐뭐에 대해라는 얘기입니다. 야, 적이 없는 전쟁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이 결국은 증오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략, 전술, 그리고 다른 규칙, 관점, 이런 것들이 전쟁이 다 있기는 하지. 우리가 전쟁하면 떠올리는 전략적 관점, 전술적 관점, 그리고 전쟁의 규칙, 전쟁의 관점 이런 거 다 있지만 이리 됐건 저리 됐건 뭐라고 하건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적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겠죠. 그 적에 대한 전쟁을 치는 건데 결국은 이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저 새끼가 적이다 라는 데 대한, 누가 적인가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concept of the enemy는요, 이 적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이 적에 대한 개념은 fundamental,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도덕적 판단에서, 도덕적 평가에서, over, 전쟁의 도덕적 평가에서 적이 누군가, 적이 무슨 짓을 했는가, 적이 어떤 놈인가에 대한 개념이 전쟁의 도덕적 기준에서 대단히 중요한 놈이 될 건데, 어떤 전쟁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전쟁을 칠 때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 뭘 만들 때냐면 in ing라고 쓰면 해석할 때 뭐뭐 할 때라고 하면 되는 거 아시죠? establish라는 말이 만드는 거잖아요. 세우고 설립하고. 뭘 만드냐면 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때, 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이 전쟁에서 어떤 국가가 가지는 기본적인 목표는, 쟤들이 적이야 라는 이미지를 만들 때 기본적인 목표는요, distinguish, 구별하는 겁니다. as sharply as,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명확하게 이 killing의 행동과 그 다음에 murder의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옆 동네 가서 전쟁 치르고 때리면 안 되잖아요. 적이 명확해야 되죠. 소위 전쟁의 명분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 전쟁의 명분이 명확해서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킬링이라는 건 어쨌든 죽임의 행동이 되는 건데 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murder이라는 말은 살인이죠. 즉 아무 이유 없는 살인의 행위하고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킬링의 의미가 최대한 구별이 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이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가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이 적에 대한 그래서 이 적에 대한 개념이 이 도덕적 평가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쟤네들이 대량 살상 무기들을 개발하고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징이 돼야 이게 단순 살인하고 다르게 자기들이 전쟁을 통한 킬링의 행위가 그래서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내용 어떤 건지 아시겠죠? distinguish라는 말이 구별하다라는 얘기고요. as possible 이라고 하면 최대한 뚜렷하게, 명확하게, 날카롭게 그 킬링의 행동과 그다음 살인의 행동을 구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separate A from B라고 보기가 나왔잖아요. 구별하다라는 말을 할 때 전치사를 저렇게 from을 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표현 하나가 tell A from B예요. 앞에 나왔던 그 보기에서 나왔던 separate A from B나 지금 여기 나오는 distinguish A from B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from을 잘 모르더라도 알면 더 좋겠지만 얘네들이 어차피 구별하고 구별하는 거라 문제가 되지 않는데 tell A from B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B로부터 A를 말하다라고 해서 잘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얘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음을 꼭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뭐 기왕 아는 거면 어떤 이제 구별하다라고 할 때 tell이라는 동사를 써서 tell the difference라고 쓰는 이 표현도 하나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차이를 구별하다라는 말이겠죠. 이 from이라는 전치사가요. from이라는 전치사가 원래 A하고 B의 사이를 벌리는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여서 그림으로 한다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게 만약에 A, B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면요. 얘네들을 양쪽으로 벌려서 A가 되고 B가 돼서 뚜렷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from이라는 전치사가 가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from을 억지의 전치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동작이 들어오면 prevent A from ing 이런 거 쓰면 A하고 ing의 거리를 벌려서 얘가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이런 말로 쓰기도 하죠. 이 표현 자주 나오거든요. tell difference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적 다 좋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전쟁이나 그 다음에 또는 image of the enemy, 적에 대한 이미지를 사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지 말아야 되냐면 informs it이니까요. 그걸 거기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알려주는데 아주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전쟁과 적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 이거 주의해야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게 however 다시 얘기합니다. 강조의 용도입니다. 강조의 용도.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however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중요하다고. rather 차라리 말이죠. 외려 둘 다 보아야 하는데 뭘로 보아야 되냐면 자, 문화적인 그리고 불확정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걔들인 이 자리에 지금 뭐가 빠졌을 거냐면 이 문화적인 그리고 불확정적인 현상이라는 말이 여기 있던 게 대시라는 관계대명사의 꾸밈을 받아서 앞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이 뭐라고 봐야 되냐면 문화적인 그리고 불확정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답 찾는 거랑 별 상관없으니 앞에 있는 그러나가 데리고 있는 문장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서 이게 적에 대한 이미지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잡았다면 내려가다가 이거 중요한 말 나왔는데 이 적에 대한 이미지 중요한데 적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뭔가 획일적이고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구나라고 잡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접근할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11번 한번 풀어보죠. 네, 얘는 또 좀 만만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질문을 봤을 때 여러분이 봤었으면 하고 바라는 건 life is hectic이라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이 첫 번째 문장에 나타난 말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을 초반에 올렸다라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인생이 삶이라는 게 너무 바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지금 뭐가 나타났냐면 어떤 문제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나
좋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글의 토픽으로 올렸잖아요. 삶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라는 걸 토픽으로 올렸을 때는 그럼 이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첫 문장에 어떤 문제점이 등장을 하면 꼭 첫 문장이 아니어도 글의 토픽으로 어려움이 문제점이 등장을 하면 내려가서 이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합시다라는 대책을 내놓는 게 기본입니다.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면요, 이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게 기본인데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은 대책을 세우겠죠. 사실 그리고 원인이 분석이 다 되면 대책을 써놓지 않아도 여러분이 대책을 답으로 써야 됩니다. 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원인이 답이 되기도 하고 다음에 대책이 답이 되기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써줄 수 있으면 돼요. 자, 삶이 겁나게 바쁜데요. 진짜 바쁜데 놓치지 말라고 했던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정말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정규적인 당신의 시간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그게 아주 수많은 이익을, 수많은 장점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요. 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오죠. 하지만 alone time은 이라는 말에 이 alone time은 위에 나왔던 regular your time이랑 똑같잖아요. 결국 그러면 삶이 바쁘지만 뭘 가지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기를 보면 뭐 너무 빤하게 정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정답이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쉬운 문제죠,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한번 읽어가 봅시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쪽에 문제점이 와요. 문제점,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 다음 뭐 나쁜 상황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얘네들을 토픽으로 삼았을 때는 이것에 대한 뭐가 이어지게 될 거냐면 이게 원인이 뭐지? 라는 분석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이 글의 전기의 기본 방식이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이 전체 원인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답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직접 여러분이 대책을 추론해야 되는 경우들도 뭐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정말 쉬우면 너무 바쁜 인생이라고만 글의 제목을 만들어도 뭐 그걸 여러분이 알아서 답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요, 우리의 날들은 are filled with 가득 차 있는데 뭘로 가득 차 있냐면 너무 많은 have to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have to라는 말은 해야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들이라고 복수를 쓴 겁니다. 이게 이제 have to 이래버리면 이제 끝장입니다. 자, 당신이 해야 되는 아주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죠. that. 자, 그래서 we feel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면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남겨져 있는 시간인데 want to 아닙니다. want to가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남겨진 시간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that 가면서 이번에는 어떤 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라고 이렇게 바로 바꾸네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앞에 매우 뭐뭐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매우 뭐뭐하다 that이라고 나오면 이때 이 that이 그래서라는 뜻을 가지는 that입니다. 자, 그러면 매우 뭐하다라는 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을 텐데 여러분이 아주 많이 볼 게 so가 보일 거고 to 역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such요 같은 이런 말도 똑같죠. such요는 물론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오겠지만 이런 말들이 나타나고 나오는 that은 그래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날들이 너무 많은 이라는 so라는 말이 붙었군요. 너무 많은 have to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데서는 자동으로 접속 부사인 그래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뭐라고 느끼게 되냐면 no time이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남겨진 시간, 뭘 위해서 남겨진 시간, want to를 위해서 남겨진 시간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게다가 말입니다. spending all our time,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 모든 우리의 시간을 with others, 남들과 함께 쓰는 건 doesn't give us, 우리에게 뭘 주지 않느냐면 the ability를, 능력을 주지 않는 거죠. 어떤 능력이죠? hit the reset button and relax. reset 버튼을 누르고 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앞쪽에서 삶이 너무 바쁜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 너무 바쁜 삶은 첫 번째 have to가 너무 많고 want to는 못하는, 그 다음에 further 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문제점의 두 번째가 같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말이 나타나면 뒤를 뭐를 갖고 갔을지를 예측하는데 지금 얘는 전혀 어렵지 않으나 여기에 만약에 미친 듯이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그러면 further를 가지고 짚을 수 있죠. 두 번째 어려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두 번째 이야기를 서술했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런 연결사들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시라고요. 4번 문장 볼까요? Leaving little to no time 이라고 했네요. 자, 시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는 아예 남겨두지 않는 것이라고 됐습니다. little에서 no까지라고 쓴 거예요. 거의 없는 또는 아예 없는 거죠. 타임을 little에서 no까지 시간을 남겨두는 건데, 즉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전혀 남겨두지 않는 것, 그 다음에 for things를 위해서 남겨두지 않는 거죠. that 어떤 거냐면 are important to us,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뭔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예 또는 거의 또는 아예 시간을 남겨두지 않는 건이라고 해서 얘가 지금 주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동사 자리가 된 거죠. 자, 얘가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이 정말 관리 안 되는, 감당 안 되는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좌절, fatigue라는 단어는 피로입니다. 자, 실제 시험이면 나는 모르면 당황할 거 없다, 그죠? 그냥 무시해도 되죠. 이거 다 무시해도 되잖아요, 이제. resentment라는 단어는요, 얘는 분노입니다. 또는 더 나쁘게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히는 것들은 다 같은 등위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할 필요 없이 하나만, 스트레스만 남겨도 글을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 여기서 live라는 단어는 공부를 한번 하고 갑시다. live가 나오면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live는 떠나다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남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떠나다가 될 때 live는요, leave 명사를 쓰면 이러면 어디를 떠나다가 돼요. 그 다음에 leave for 명사가 되면 leave 뒤에다가 for를 붙여서 leave for 명사라고 쓰면 얘는 어디로 떠나다가 되죠.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경우에 for은 방향을 나타내는 놈일 거니까, 그 다음에 명사는 어디를 떠나다라는 얘기니까 이 명사는 뭐가 나올 거냐면 장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하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냐면 leave 뒤에 명사가 나와도 얘가 남기다라는 뜻일 경우에 무엇을 남기다라는 말로 나왔을 때 얘는 장소가 아닐 거거든요. 얘는 장소겠지만 얘는 장소가 아닐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해석을 못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leave 명사가 나왔을 때요, 이때 명사가 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뭐뭐를 남기다, 왜 지웠지? 바보. 남기다, 남겨두다 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leave가 그 다음에 명사가 되고 뒤에 뭐가 붙냐면 형용사가 붙으면,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이 명사를 뭐뭐의 상태로 남기다 라는 얘기죠. 자, 얘네가 남기다 두다 라는 말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놈이 떠나다가 되는 건데 학생들이 해석을 되게 잘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네 번째 나온 이놈이 정말 잘 틀리거든요. 요 모양 잘 봐두시고, 얘가 만약에 수동어로 쓰이게 되면, 얘가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명사가 앞으로 가서 여기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eave가 뭘로 바뀌죠? be left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용사가 나타난 이 모양 대단히 해석 잘 틀리거든요. 주의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모양에서 수동태가 동사로 쓰이지 않고 분사로 쓰였을 경우에 be가 생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생략이 되면 어떤 모양이 남아요? 명사가 남고 left가 남고 형용사가 남는데, 이때 left가 동사가 아니라 이러한 상태로 남겨진 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석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 두십시오. 나오면 이렇게 기억을 좀 할 수 있게. 하나는 떠나다고 하나는 남기다인데, 떠나다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니까 얘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특히 일명 오형식으로 사용된 요 문장의 모양이나 오형식이 수동태로 바뀌어 있는 문장의 모양 해석 잘 틀립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leaving time이 시간을 남겨두는 거죠. 시간을 아예 거의 안 남기거나 아예 안 남기는 것, 우리를 위해서 또는 상황을 위해서인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all이 e4라고 e4를 연결을 한 거였죠.
that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위한 시간을 전혀 남기지 않는 건 can lead 이끌 수 있네요. 이게 관리되지 않는 스트레스나 좌절, 그다음에 피로, 그다음에 분노, 더 나쁘게는 건강상의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uilding인 뭘 만드냐면 규칙적인 너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요. 하지만 이라는 이런 말이지 놓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죠. 얘가 뭘 제공해 줄 수 있냐면 아주 수많은 benefits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ll of which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좀 더 스윗하게 그리고 좀 더 매니지어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근데 불행하게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struggle with라는 건 굉장히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아둥바둥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reaching goals 목표에 이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due to라고 하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 뭐뭐 때문에라는 얘기죠. 자, 사람들이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냐면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떤 능력이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없는 거군요. 그 다음에 their own needs 자신들이 필요라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prior이라는 말이 뭐예요? 앞서 있는 거죠. 앞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tize 붙여서 얘가 우선순위를 정하다라는 말입니다. priority라고 하면 얘가 명사거든요. ITY가 명사형 전미사인 건 아시죠? 요 놈이 뭘로 바뀐 거냐면 요렇게 동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priority라고 하면 얘가 우선순위, 우선권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prioritize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inability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무능력이라고 되는데 무능력이라고 해석하면 지문 해석할 때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뭐뭐를 하지 못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이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니즈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목표에 이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하지만 alone time이 뭐하게 해줄 거냐면 take a break from everyday responsibility나 또는 requirements others로부터 당신을 그 브레이크 시켜주는 거겠죠. 다시 해볼게요. 하지만 alone time이 그 다음에 force가 동사예요. 얘가 목적이고 얘가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alone time은 당신이 take a break 쉬도록 해줄 겁니다. 자, 뭘로부터 쉬도록 해줄 거냐면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쉴 수 있게 해줄 거고 and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당신을 쉴 수 있게 해주겠죠. 자, 그래서 당신이 뭐 할 수 있냐면 dedicate time,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 거냐면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가는데 쓸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당신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자,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줄 거며 and 그리고 나아가 당신의 개인적인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제가 아까 explore라는 단어를요, 탐구하다, 탐험하다보다 뭐라고 해석하면 더 편하고 좋다고 그랬죠? 찾아보다, 알아보다라고 해석하면 훨씬 더 편하고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당신의 개인의 꿈을 찾아보다, 알아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뒷부분이 조금 어렵죠? 여기 dedicate이라는 단어가 얘가 어떤 뜻이냐면 전념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전념하다, 헌신시키다, 그다음 몰두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말로는 하다라고 하지만 얘는요, 요렇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자면 타동사여서 전념시키거나 몰두시키거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붙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디에다가 전념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전념하게 되는 거죠. 뭐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데, 당신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to move forward라는 말이 1번이라면 2번이 뭐가 되냐면 meet라는 동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면 explore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정도 가지고 이제 문법 문제 만들거나 이러면 얘 조금 어려워지겠죠. 7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여기가 됐으니까. 자, 하지만 alone time이 뭘 하게 해줄 거냐면 당신으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뭐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냐면 1번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쉴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2번은요. 다른 사람의 요구로부터 당신을 쉴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데디케이트 할 수 있겠죠. 시간을 온통 어디에 쓸 수 있을 거냐면 그 시간을 당신의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쓸 수 있고, 미트가 채우다 충족하다라는 뜻 갖고 있죠. 그래서 얘가 개인적인 요구를 채우는 데 쓸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의 개인의 꿈을 찾아가는 데 쓸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이 됐죠. 자, 그래서 앞쪽에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좋지 않은, 불편한, 나쁜, 어려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왜 그런지를 따져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를 대책을 내놓는 게 기본적으로 글의 전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11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좀 많이 어렵거든요. 지문도 길고. 그래서 시간을 평소 때보다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좀 확실하게 잘 챙겨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에 비하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나마 답이 좀 쉽게 나오는 이유는 나머지 보기들이 정답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얘를 여기 나오는 그 스트릴링 던더 같은 걸 이런 걸 이제 딱 밑줄을 탁 그어놓고 얘를 21번 문제로 이 윗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바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만들면 자빠지는 애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답을 주는데 좀 이따가 뭐 해석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똑같이 proactive 말을 안 쓰고 take the initiative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늘 항상 이렇게 지문에 그대로 사용되었던 단어보다는 단어를 바꿔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주도권을 지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자리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조금 전에 이 보기를 줘도 똑같이 문제는 성립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그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도처에 얘는 또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빈칸 문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일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장에 빈칸을 만들거나 또는 이 자리에
result in substantially higher credibility rating 같은 데다가 빈칸으로 만들면 그리고 비슷한 보기를 유도하면 이 질문은 이제 정말 낮아빠지는 문제 되는 겁니다. 33번, 34번 자리에 놓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나마 현재 주제요지 제목으로 주어지면 그는 이런 접근을 이제 하는 게 가능한데 정말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서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건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라는 얘기잖아요. 실수하지 마. 뭐가 실수냐면 전략적, 전술적 실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런 말은. 이건 실수인데 뭐가 실수냐면 공격적인 지위를 넘겨줘 버리는 건 실수다라고 했거든요. 공격권을 넘겨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할 거니까. 공격권을 넘겨주면 안 돼요. 상대방이 공격할 거니까 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이거 뭐 공격한다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이 being proactive, 주도적이 되는 것의 장점은 정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공격권 넘겨주지 말고 당신이 주도권을 쥐어야 돼요 라는 게 글의 주제가 된 거예요. 내용 됐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는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전부 어떤 세부 진술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회사의 문제까지 가지고 와서 결국 이렇게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 놓쳤다 칩시다. 밑에 나오는 내용도 진짜 어렵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그랬을 때 적어도 공격적인 지위를 넘겨주지 마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이 틀림없이 공격하고 넘겨들 거니 이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의 장점은 무시할 수 없는 거라니까 라고 해서 뭐가 완성이 됐냐면 제너럴 완성이 됐어요. 결론이 내려지고 나머지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문장들로 주어졌다는 걸 알면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보기 1번에 위기 상황에서 협력하는 것의 필요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위기 상황까지는 좋았는데 협력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였죠.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공격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take the initiative라고 할 때 initiative가 주도권입니다. 앞에 나왔던 다른 단어로 바꾸면 proactive가 되는 거죠. 이 단어를 모른다고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take the initiative는 표현 자체를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도권을 쥐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단어도 항상 시험에 잘 쓰이는 단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토하다라는 단어가 수능에 나올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나와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기원, 유래 이런 건요? 엄청 중요하겠죠. 늘 나오는 단어니까. 그래서 한 가지 또 일러드리면 보기에 사용되었던 단어나 표현은 놓치지 말고 다 챙겨두셔야 됩니다. 얘는 여러분이 저처럼 봐서 이렇게 이 단어가 우선순위겠구나 하는 거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보기에 나오는 건 모르면 박살납니다. 보기에 쓰이는 단어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자, 3번은요. 잘못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문제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저기 마지막에 어떤 조직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걸로 만든 보기. 닥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뭘 강화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말이 됐죠. 닥치고 있으면 망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고 마지막 5번의 장점인데 어떤 장점이냐면 매체를 통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의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주도권을 쥐다라는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하나씩 한번 다시 한번 봐갈게요. 이거 앞에 지문에 나왔던 단어다 그죠? 전략, 그 다음에 전술적 실수입니다. 자, 앞에 첫 번째 문장에 글의 토픽을 올리는 자리에 실수라는 말을 올렸다는 건 이거 하지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자, 뭘 하는 건 실수다라고 그랬냐면 공격적인 지위를 줘버리는 거예요. give away라고 하면 얘가 줘버리다라는 얘기거든요. away라는 전치사의 느낌이 어때요? 슝 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give away라고 해버리면 우리말에 줘버리다라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을 공격적인 지위를 누구에게 주는 건 실수냐면 그걸 이용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사람에게라는 A, B, and C는 세 가지를 다 해석할 필요 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같은 등위의 것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공격할 사람에게 넘겨주는 건 그 정말 잘못된 실수입니다라고 뒤쪽까지 오지 않아도 되죠. 얘가 결국 부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뭐냐면 공격권 넘겨주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공격권 넘겨주지 마. 상대방이 틀림없이 공격하고 다음에 비판하고 비난할 거니까.
어찌됐건 간에 역시 다 필요 없겠죠. 상대방이 공격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글의 이제 핵심 표현이 나오는 거죠. proactive라는 말이 앞서서 하는, 먼저 하는, 주도적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being proactive의 장점은 그 다음에 airing one's on dirty laundry라는 표현 알만한 수험생 전국에 0.1% 안 됩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세탁물을 알리는 거죠. 더러운 세탁물을 방송하는 건데 이 더러운 세탁물을 알린다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치부를 드러내는 걸 이야기해요. 아, 사실은 나 이렇게 더러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tell on somebody라고 쓰게 되면 tell on 쓰고 이렇게 somebody 사람 쓰면 이건 고자질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 아는 사람 전국에 0.1% 안 돼요. 이거 갖고 답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얘만 남아도 되거든요. 자,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의 장점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무시하기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공격권 넘겨주지 마세요. 절대로 주도적인 위치를 놓치면 안 돼요. 이제 할 말 다 한 거예요. 제너럴과 관련된 표현들은 다 나왔죠? 그럼 이제 이것들과 관련해서 필자는 얘네들을 좀 세세하게 써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런 능력이에요. 제일 중요한 장점이 어떤 능력이냐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최초로 프레임이 짜지는 방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만약에 몰라도 그냥 이게 이런 장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통제력을 가지는 거구나 정도만 머릿속에 남아도 됩니다. 내용은 이해가세요? 내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을 때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프레임을 내가 짜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게 that leaves others having to respond. 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두는 거예요? 지난번 지문에서 배웠던 거죠. leave라는 놈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뒤에 얘 오고 이런 말이 목적격 보의 형태가 오게 되면 그러면 얘를 이러한 상태로 남기다 두다라는 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드냐면 좀 내가 첫 번째 메시지를 통제하고 프레임을 짤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당신에게 반응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무엇 대신에 other way round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는 대신에 상대방이 당신에게 그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이 approach라는 말이 방법, 접근 이런 얘기죠. 학문에서 쓰면 방법론 이런 말로도 많이 씁니다. 이런 접근이, 이런 방법이 적절하게 이름 붙여지기를 Stealing Thunder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 밑줄 그어서 문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 밑줄이 나타내는 바로 알맞은 것은 하는 말인데 그 21번 함축은 밑줄은 문제는 거의 100% 다 주제 문제예요. Stealing Thunder라는 말이 결국 뭐냐면 주도적으로 하다라는 말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우리말로 선수를 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선수를 치다라는 말이 이 함축의 미추론 문제를 물을 때는 학생들이 모른다는 걸 전제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 빈칸 문제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 스틸링 썬데에다 밑줄을 주면 이걸로 보기를 만들 때 얘는 뭐하고 무관한 놈은 나타날 수 없냐면 주제와 무관한 놈은 나타날 수 없어요. 다음번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그래서 21번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 버려도 되냐면 이거 그래 주제를 물었다는데 하고 밑에 보기에서 주제를 찾아도 돼요. 쓸데없이 이상한 이렇게 모르는 표현에 당황하지 마세요. 모른다는 걸 전제로 만든 문제예요. 아는 표현으로 문제 만들지 않아요. 모른다는 걸 전제로 내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이 글의 주제와 연관지어서 답을 찾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주도권을 지는 방법, 이게 지금 글의 키워드잖아요.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수를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그래서 선수를 치면, 자, 모르겠으면 이 표현은 뭐라고 들고 가도 되죠? 공격권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적 지위에 있으면,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 문장을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첫 문장과 다르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없으니 어려운 표현이 나타나고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첫 문장과 연결을 지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뉴스를 터뜨릴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조직이 위기에 처했어요. 어떤 조직이 위기에 처했는데 뭐에 관한 뉴스를 터뜨릴 수 있냐면 자신의 위기에 대해서 먼저 뉴스를 발표해 버릴 수 있죠. 아, 요즘 우리
회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금이 좀 부족한데 그 위기가 밝혀지기 전에 누구에 의해서 밝혀지냐면 매체에 의해서 밝혀지거나 다른 이익단체에 의해서 야, 저 회사 요즘 재정 상황이 안 좋대 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위기를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험적인 연구에서요, 얘네들의 이 실험적인 연구에서 이 스틸링 펀드가 위기 상황에서의 스틸링 펀드는 뭐하고는 다르게 그 정보가 먼저 밝혀지도록 하는 거죠. 상대방에 의해서 밝혀지도록 하는 대신에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면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오히려 먼저 공개하는 게 더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부사, 얘 필요 없는 말이었죠. 필요 없는 말이었고 여기에 위기 상황에서의 어쩌고 저쩌고 얘가 주어였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양쪽 커마에 둘러싸인 말들은 삽입된 말이죠. 얘 필요 없습니다. 날려도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하면 더 좋습니다. 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문장의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내용이 빠르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쓸데없는 삽입된 놈들은 날려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떼다가 제일 마지막에 봐도 되죠. 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왔죠? 위기 상황에서의 선수치기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모르면 제 뭘로 갖고 갔어야 된다고요? 위기 상황에서의 주도적 행위는 이렇게 가면 되죠. 위기 상황에서의 주도적 행위가 result in 이라는 말이 무엇을 일으키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건너뛰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해석하기 더 편해요. 위기 상황에서의 주도적 행위가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밝히도록 하는 경우보다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authors가 알게 됐어요. 이 the authors는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또 하나 뭘 알아내게 됐냐면 신뢰도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선수를 치는 것에, 공격을 하는 것에 신뢰도가 직접적으로 뭘 예측을 하게 만드냐면 인식을 예측하게 만드는 거죠. 뭐에 대한? 이 크라이시스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덜 심각한 것으로 하게 만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지금 그래서 주제로 물어서 그나마 쉬운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얘가 문제를 만들 때 이런 자리를 밑줄을 그어서 함축의 추론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쓰지 못하게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를 뭘로 만들면, 얘를 빈칸으로 만들면 아주 괜찮은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얘가 지금 주제를 묻지 않고 여러분한테도 이 지문이 딱 주어지고 이 자리를 비워서 빈칸으로 문제를 물었다면,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being proactive나 공격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기에서 뭘 만들까? 반대 진술을 만들겠죠. 그렇게 만들면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뭘 보여주지 않냐면 글의 주제어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글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죠. 직접적으로 주제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글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은 이놈들을 가지고 빈칸 문제를 만들면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빈칸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함축의 미추론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해가면서 글을 읽을 수 있고,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부리고 있는 재주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대처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12번까지 했습니다.